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살해 혐의로 큰딸의 지인인 2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평소 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3월 25일 9시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에서 3명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의 작은 방에서 피의자 남성을 체포했는데 피의자는 목과 복부를 자해해서 위독한 상태였고 그대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큰딸의 친구가 경찰에 전화를 해서 친구 A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며 스토커에 대해 밝혔고 이에 경찰은 위험을 감지하고 출동해서 사고 현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문은 잠겨 있었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이 피의자의 집 차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집으로 들어갔을 때는 현장은 처참한 모습이었는데 세 모녀가 사망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피의자 20대 남성 살인범은 자해를 해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살인범은 현장에 들어닥친 경찰에게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자신은 세 모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말했는데 집안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연속 살인범 김 씨는 왜 세 모녀를 살해한 것이고 이렇게까지 잔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경찰은 2021년 4월 5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살인범의 이름은 김태현이고 1996년생 25살의 남성입니다. 그는 구룡중학교와 단국 공고를 졸업했습니다. 경찰은 살인범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김 씨는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 일지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 도구,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살인범은 큰딸 A씨가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 모녀의 집을 알고 찾아갔을까요? 사건 이후 인터넷에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피의자 김태현이 포스트잇에 큰딸을 향한 내용을 쓰고 아파트 모든 동의 엘리베이터마다 붙이면서 아파트 단지를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이후 포스트잇이 사라진 곳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층을 스토킹하다가 큰딸의 집을 알게 됐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추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웃의 증언은 사건이 발생한 집에는 어머니와 딸 2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웃들과 왕래가 잦은 편은 아니지만 큰딸이 직장인이고 둘째 딸이 대학생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A씨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거부를 당하자 앙심을 품었습니다. 김태현은 2021년 3월 23일 오후 5시 30분쯤 A씨 집을 알아낸 후에 피해자 집을 찾았고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해서 집에 홀로 있는 큰딸 A씨의 여동생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후 밤 10시 30분쯤 A씨의 어머니가 귀가하자 또다시 살해하고 1시간 뒤에 큰딸 A씨가 도착하자 마지막으로 그녀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김씨는 그 집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큰딸과 매일 연락을 했던 큰딸의 친구들은 평소 큰딸 A씨가 스토커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락 두절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 현장은 사건 발생 후 이틀 만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김태현이 메이플롤이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큰딸 A씨에게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그는 스토커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큰딸의 친구들은 A씨가 평소 스토킹 때문에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경찰은 CCTV로 김태현의 행적을 파악하고 A씨의 지인들은 23일부터 큰딸 A씨가 연락이 안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이 자해한 상처가 깊어서 수술 후 회복되면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새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집에 들어간 뒤 이틀 동안 나오는 장면이 없었고 범행을 저지르고 이틀 동안이나 집안에 머문 것으로 봤습니다. 김태현은 살인을 한 이후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사흘간 A씨 집에서 외출하지 않고 새 모녀의 시신이 있는 집에 머물며 밥을 챙겨 먹고 집에 있던 맥주 등 술을 마시는 엽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목과 팔목, 배 등에 칼로 수차례 자해를 한 상태에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은 4월 2일 오후 서울 노원구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도봉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습니다. 큰딸 A씨는 지인들에게 살인범 김태현이 지난 1월 말부터 스토킹을 한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A씨는 생전 지인에게 자꾸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와. 씹었는데 번호 바꿨는데 또 연락이 왔어. 라며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지인 역시 A씨의 카톡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집 주소를 말해준 적 없는데 김씨가 찾아와서 이야기했어. 진짜로 많이 무서워. 집에 갈 때마다 돌아서 가. 아파트 1층에서 슥 다가오는 검은 패딩을 봤어. 라며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김태현과 A씨는 연인 관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A씨의 지인은 A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라고 정중히 연락을 끊어내자 그때부터 앙심을 품고 이번 일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인은 스토커로 인해 한 가족이 희생된 너무나도 슬프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둘이 연인이라는 등 잘못된 정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욕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세모녀 살인사건은 너무나 잔혹하게 죽인 살인범의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 공개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0만을 넘어 초고속으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김태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열리며 피해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은 범행 이전에도 A씨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들이 집 주소로 찾아간 적이 있으며 자신의 연락처가 차단되고 난 후에는 다른 번호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조사에 투입했습니다. 이에 프로파일러는 김태현과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투입된 프로파일러 4명은 김씨의 범행 동기와 성장 배경 등 심리 분석을 진행했고 면담 결과에 따라 사이코패스 검사 등 김씨의 정신 감정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밖에 또 다른 성범죄 1건과 모욕죄 1건 등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것은 새 모녀 살인사건 당일로부터 불과 13일 전이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신음소리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여고생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았고 2019년 11월에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을 훔쳐보다 재판에 넘겨져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만 18세였던 2015년 9월에는 모욕죄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 원을 받았는데 모욕죄는 타인을 향해 욕설 혹은 격렬한 비난을 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세 모녀가 스토킹으로 김 씨를 112에 신고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김태현은 A 씨가 집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집 주소를 알아낸 것일까요? 경찰은 김태현이 피해자 큰딸과 온라인 게임 정모를 하고 큰딸의 뒤를 밟았을 것을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현이 수술 이후 경찰에게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일관되게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말했지만 사실관계 검증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큰딸과 함께 어머니, 동생까지 살해하고 스스로 자해를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경찰은 살인범이 회복을 한 후에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민심은 잔혹한 수법으로 무고한 세 모녀를 죽인 김태현을 향한 분노가 높아졌고 국민청원의 힘으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김태현은 병원에서 나온 이후 얼굴이 공개되고 그동안 자행했던 범죄들이 밝혀지면서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법의학자는 부검 결과 세 모녀의 사망 원인이 목 부위 자상으로 급소의 치명상을 입힘으로 살인 의도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현은 경찰 조사를 받고 무기징역, 아니 사형 판결을 받고 제대로 된 지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